안녕하십니까, 원파베르 윤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또 저희가 재미있는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 예전에 디자이너들이 나와서 본인의 호불호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고 재밌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저희 소장님들을 모시고 비슷한 컨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 소장님들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홈파베르 현장소장 헤이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팀 소속 현장소장 루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팀장으로 있는 로키입니다. 제 로키의 빨간 모자 많이 보셨을 거면 일부러 빨간 모자를 요즘 다시 쓰게 되더라고요. 목요일 모두 들어가요. 현장 소장님들이 질문을 받을 겁니다. 질문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욕실 시공을 하게 된다면 덧방 타일 대 철거 후 타일 시공. 그러니까 덧방 타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이고, 철거 후 하면 방수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시공이겠죠. 기준은 600이 1200이겠죠. 따단 딴딴 따단. 일단은 공간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타일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 틀려서 이게 붙여놓고 내가 1, 2년 살 게 아니라 10년, 20년 더 나아가서 제가 지금 이제 2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결혼할 때 물려줄 수도 있는 집이다 보니 새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저희 집 인테리어를 했지만 욕실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고 일단 다 철거하고 후 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공간적인 면이 좀 컸고요. 기존에 시공돼 있던 타일의 속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철거를 하고 타일을 시공하는 게 좀 더 자금적으로 여유만 있다면 좋지 않을까. 네. 자금적으로 여유가 없더라도 네, 추천을 하죠. 기존의 방수를 믿고 간다라는 게 누가 방수를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어떤 협의의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계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름이 더 좋은지, 겨울이 더 좋은지. 좋은 쪽으로? 네, 1번 여름, 2번 겨울. 하나, 둘, 셋. 또 이러면 재밌지 또. 우선은 여름에 너무 더우면은 사람이 지치기 마련이고, 작업자 사장님들의 일의 효율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일단 떨어지지 않나. 근데 겨울은 몸을 데펴야 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바쁘게 움직여야지 또 따뜻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더 속도가 나지 않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실내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겨울이라고 해서 그렇게 춥지가 않다. 여름철에는 우리가 에어컨을 쓸 수는 없어요. 먼지가 너무 많이 필터링이 걸쳐져 나와서 에어컨을 쓸 수는 없는데, 온도는 경우에 따라서 좀 쓸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축돼 있던 자재를 겨울철에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여름철에 현장을 위해서 전 생각했을 때 조금 여름철이 좀 좋지 않을? 그 눈치를 보게 되네요. 실리콘이나 목공 자재도 목공 풀 같은 거는 관리를 소홀히 하면 겨울철에 얼어버려요. 그래서 재사용을 못하고 로스로 또 이어진 경험이 있어서 저는 여름철이 좀 마음 편히 시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난방, 중앙 난방의 경우에는 여름에 틀어주지 않다 보니까 테스트 체크. 그렇지. 열화상 카메라로 내부를 어떻게 공사했는지. 야, 이거 반박해봐. 그래서 저는 겨울이 더 체크하기 더 많습니다. 확실히 많습니다. 30평형대 공사 일정으로 많이 여쭤보시는데 1번 5주, 2번 그 이상, 3, 2, 1. 이거는 여지가 없죠. 실은 회사의 운영의 입장에서는 5주 공사하는 것과 6, 7주 공사하는 것의 어떤 효율의 차이가 분명히 남해도 오히려 거꾸로 됐어. 우리는 조금 더 공사 기간 확보하려고 하고, 고객님들은 오히려 빨리 끝내주기를 좀 원하시는, 반대로 돼야 되거든. 그 이유가 이제 고객님들도 보관이사 하면서의 어떤 발생되는 비용이라든지 그 과정 자체가 많이 지치니까, 혹은 빨리 공사된 집에서 살고 싶으니까 가능한 한 공사를 당겨서 하고자 하시는데, 코로나 전에는 3주 공사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의 고객님들의 정보와 수준과 어떤 마감에 대한 품질의 기준이 그 당시와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5주 공사, 4주 공사로 공사를 끝내기에는 품질을 감당을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중요한 거는 1번 보고 2번 기술입니다. 이거 잠깐만 3, 2, 1. 진정한 기술자는 도구를 가리지 않아요.
제가 들어본 말이 있는데 그 진정한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 장인 집에 가면은 제일 비싼 도구들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손기술이 기본이 돼 있어야지 작업자분들께서도 이 작업을 해주시겠죠. 근데 요즘에는 너무 좋은 도구들과 아이디어가 기반된 도구들이 많아서 적은 힘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1번을 선택했습니다. 일반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도구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있는 집단은 전문가 집단이다 보니까 어떤 도구를 줘도 손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기술을 우선으로 했고 지금 현장팀에 막내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칼 한 자루랑 장갑, 연장갑, 강력 본드 스프레이를 주고 걸레바지 필름 붙여봐라고 했을 때 붙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칼고 아무리 좋은 헤라, 아무리 좋은 장갑이 있어도 못할 텐데 그 말이 맞아. 결국에 우리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도구를 탓해서는 안 된다. 공사하기 힘든 건물의 유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보기가 4개예요. 1번 아파트, 2번 빌라, 3번 주상복합, 4번 단독주택. 몇 엘리 층인데? 없고 몇 층이에요? 빌라가 한 4층, 5층 정도. 공부했네요. 3, 2, 1. 오. 일단 첫 번째 관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재밌는 게 주상복합이기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주상복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실의 그 통제와 관리 하에 우리는 8시에 준비를 하는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9시에 진입이 돼요. 장비를 내려주면 10시란 말이야. 근데 또 나가는 시간도 5시에 보안팀들이 와서 나가세요 일해요. 뭐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실은 중단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고 공사할 수 있는 절대 시간 자체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일정도 다른 환경들보다 보통 1, 2주는 여유를 둬야만 무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된다. 일단 주차할 공간도 없어요. 주변부가 다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도 없고 자재를 올리는데도 공간이 없으니 사다리차를 쓰고 싶어도 사다리를 펼 수 있는 공간도 안 돼요. 그리고 꼭 항상 높더라고요, 층이. 꼭대기 엘리베이터가 층. 없어 또 하필 또 폐기물 내릴 때도 그렇고 뭐 자재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빌라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공사는 화장실 같은 것도 좀 네, 화장실도 난감해가지고 최근 현장 근처에 병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병원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어요.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변수들이 현장에 좀 이렇게 질비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은 뭐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또 보일러는 용량도 크고 외국 제품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시공을 다 했더니 보일러 쪽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이게 수소문에서 정말 AS를 어렵게 받았던 적도 있었고 천장을 딱 뜯었더니 너무 오래된 향해 있는 안에 구조물이 있어서 그거를 공사 범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범위를 점점 늘려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전 단독주택을 선택했습니다. 단독주택 어려운 건 또 준공 날짜가 늘 4월달에 시작할 게 하면 7월달에 시작하는 그런 힘든 점도 있지. 다음도 약간 고통스러운 질문이 저희는 디자이너들처럼 뭐가 좋은지 소민원이냐 누수냐 민원의 강도가 어떤가? 매일 전화 매일 전화. 뭐 나만 있는 건데.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였던 것 같아요. 올해 민원 가장 큰 민원을 받아본 것 같아요, 한 번. 근데 그 이후로는 모든 민원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도 편지도 쓰고 내려가가지고 찾아뵙고 막 이랬거든요. 그 정도로 막 엄청 힘들어하셔가지고 이 이상의 민원은 없다. 그래서 저는 누수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누수는 그래도 저희가 해결 방안을 좀 찾을 수 있고 막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거는 거기서 대신 고통받을 수 있으면 받아줄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누수도 뭐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결국엔 해결은 하고 결국엔 스트레스를 받는 걸 봤을 때 그냥 누수가 됐네? 어떻게든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으로만 본 거고요. 민원은 처리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민원들을 받았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떳떳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죄송한 마음으로 항상 죄송합니다라고 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반박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누수는 민원을 동반하기 마련이거든. 민원 없는 누수가 없다라는 거지. 다음 질문은 현장에서 1번 손은 느린데 엄청 성실하신 분이에요. 2번 불성실해요. 자꾸 어디를 나갔다 들어오는 것 같고 현장 가면 자리 없고 근데 또 손은 빠른 작업자. 뭐가 더 나은지? 뭔가 같이
일하기 싫은 타입이에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정말 말도 잘 너무 통하고 좋아. 친구로서 막 술도 한 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소리 터져 죽어버린 거예요. 3, 2, 1. 그렇네. 일단은 우리는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싫은 사람이랑 같이 일을 못하지. 불성실하거나 얍삽하거나 그런 것들 그러면 안 된다. 현장 상황에 대한 질문인데 1번 60km 1시간 만에 현장을 갔다 올 수 있고요. 2번 5km예요. 정말 가까운데 강남 한복판. 60km를 1시간 걸려서 갈 건지 5km를 3, 2, 1. 오. 강남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조금 가는데 막 30분 걸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 시간에 파주로 왕복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도 파주 현장을 하고 있지만은 막힌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저는 막힌 길을 선택한 거는 아무래도 작업자와 통화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사장님들, 대표님들, 뭐 반장님들하고도 통화를 가끔 해요. 그러다 보니 막혀도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시간들이 운전하는 시간에 주어져서 핸즈프리 되니까 속도감 있게 차를 운행을 하면은 사실 길도 잘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위험하지. 막히는 길을 좀 선호할 때도 있어요 요즘에. 주관식입니다. 만약에 내가 현장을 가는데 공구를 딱 하나만 챙겨야 된다면 줄자 제외 어떤 공구를 챙기실 건가요? 3, 2, 1. 실리콘 나가. 오, 진짜. 일단 처음에 임팩을 썼다가 드라이버로 바꾼 게 걔는 어디 쑤실 수도 있고 몰래 이렇게 툭툭 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다니면서 사고에 대해서 제일 큰 사고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은 물이거든요. 물을 하려면 플라이어밖에 없어. 물에서 사고가 나면 내가 진짜 1초라도 막을 소리가 없이 해야 되는 행위들이어서 저는 모든 공정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자재가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실리콘은 목공에도 들어가고 타일에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뭔가를 부착시키고 막고 마감하고 이런 자재로는 실리콘이 빠질 수가 없어서 실리콘 사실 그거 거의 사랑하다시피 드라이버 할까 하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손 드라이버로 하나하나 풀었던 적이 있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풀었던 적이 있어서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동기구가 있어야 달려야지 내가 이거 하나하나 안 하지. 1번 자재가 모자라는 현장. 2번 자재가 너무 과하게 남는 현장. 이거는 근데 저희는 직원이고 대표이고 3, 2, 1. 지세요. 1번. 일단 저기 자재를 완벽하게 딱 수량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들고 2번 내지 3번에 걸쳐 가지고 자재를 맞추는 게 좀 더 안정적인데 자재가 너무 넘치면은 또 이거 치워야 되는 거 한숨 나오고 부족한 거는 다시 시키면 되는 딱 맞추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그래도 하나를 고르자면 예를 들어 자재가 레미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숨 나오지. 저는 자재가 없으면 작업자가 노는 게 너무 싫어요. 현장에서 우리는 오늘 8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자라고 모인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자재 준비를 못해서 이 사람들을 놀리는 거는 그분들은 몸은 놀지언정 마음은 되게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재가 많이 남는 게 나아요. 다 보내고 우리가 치우면 되니까. 2번. 자재가 많이 남는 게 좋은 2번, 거. 2번. 아, 2번? 그럼 2번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일을 못할 정도야? 부족해서 일을 못할 정도면 발주를 안 한 거 아니야? 물건 값을 지불하고 구매를 했는데 또 금액을 지불하고 버려야 된다라는 데 좀 초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번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현장이 더 힘든지. 1번 매일 현장을 오시는 고객님이 있는 현장. 2번 현장을 아예 안 오시는 고객님. 와,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데. 3, 2, 1. 고객님 하트는 뭐야? 정답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을 매일 와서 체크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안감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충분한 기간에서의 숙고해서 내린 결정을 불안감에 의해서 뒤바뀌는 그런 비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오다 보면은. 그리고 현장에서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 현장이 진행이 되면서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충분히 숙고한 상담을 믿고 그 다음에 진행을 쭉 가려면은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중간중간 오는 게 더 없는데 그건 보기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오시게 되면은
사실 작업의 진행에 조금은 딜레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매일 오시면 사실 소장들은 사실 고객님 응대를 이렇게 안 할 수 없으니까 가서 인사도 드리고 현장도 한 바퀴 돌면서 설명도 드리게 되고 작업자분들도 더 큰 소리 안 나게끔 좀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게 되고 현장이 조금은 움츠러들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고객님 사랑합니다. 가끔 와주세요. 가끔. 네, 먼지도 많아가지고. 안전사고가 제일 좀 위험하긴 하죠. 슬리퍼 신고 오세요. 깜짝 놀래요, 저는. 샌들, 여성 샌들 얇은 거 있잖아요. 목구멍 근데 그 신고 오셔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저 발만 보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번 컨텐츠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과 서로 또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컨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홈파베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